전 세계 인구의 약 0.03%만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 억만장자들 중 약 30%는 유대인입니다. 탈무드의 뜻은 배움입니다. 유대인의 정신적 문화적인 유산을 구전 해설한 것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합니다. 탈무드에 담겨있는 삶의 지혜와 통찰을 여러분들도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고집불통으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피하라. 곰곰이 생각해보라. 주위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았을 것이다. 자신의 견해만을 고집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주는가 생각해보라. 존중과 이해 없이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하는 사람들. 사회에서 과연 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직접 확인하. 그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 그리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 이해하고 분석하라. 그들의 행동이 주는 파장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이미 큰 발전이다. 그 다음 단계로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라. 이런 자세가 곧 사회적 상호작용의 개선을 이끌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더욱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제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라. 그리고 이 글을 통해 사람들의 성격과 행동이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고민해 보길 바란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할 수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이다. 친구를 만날 때 너무 일찍 믿음을 주지 마라. 이 말은 우리가 새로운 인연을 맺을 때 그 사람이 진실한 친구인지 확인하기 전에 서두르지 않아야 함을 상기시킨다. 이는 맹목적인 신뢰가 뒤에 이어질 수 있는 곤란한 상황을 미리 방지하는 방법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친구가 되는 것은 즐거운 경험이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서로의 삶에 대해 배우며 함께 성장한다. 그러나 그들을 너무 빨리 신뢰하면 그것은 향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비유를 생각해보자. 텃밭에 씨앗을 뿌린다고 생각해보자. 씨앗이 자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토양은 적절한 양의 물과 태양광이 필요하며 씨앗은 자라기 위해 필요한 영양분을 토양에서 얻는다. 그러나 씨앗에게 너무 많은 물을 주거나 너무 빨리 성장하게 하려고 하면 그것은 씨앗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친구를 사귀는 것도 비슷하다. 새로운 친구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신뢰를 주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것은 씨앗에게 너무 많은 물을 주는 것과 같다. 이런 빠른 신뢰는 그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거나 그 신뢰를 악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친구를 만날 때 천천히 가고 그들의 행동과 가치를 보면서 서로에게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능력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한, 보다 진정한 친구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친구를 만날 때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천천히 가라. 교만한 사람인지 확인하라. 이 말은 인간관계에서 흔히 발견되는 문제인 교만함을 알아내고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조한다. 교만한 사람을 인식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다. 교만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의견이나 성과를 과장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경향이 있다. 비교를 들자면 과일 가게 주인이 자신의 과일이 모두 최상의 품질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과일 중 일부는 상하거나 맛이 떨어질 수 있다. 두 번째로 교만한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성과를 무시하거나 경시한다. 이는 자신이 가장 뛰어나다는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공동과제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마치 한 사람이 자신만이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세 번째로,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자신의 완벽함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려 한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 운전자가 자신의 실수로 사고를 냈지만 다른 운전자를 비난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특징들을 이해하고 알아내는 것은 교만한 사람을 피하거나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능력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사회에서 더 적응력 있게 생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는 우리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방지하고 대인관계에서 더 건강하게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 항상 주변을 주시하며 교만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셋째로, 인간질하는 사람을 피하라. 이 말은 우리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부정적인 인간 행동에 대한 경계를 세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런 사람들을 묘사하는 첫 번째 예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친구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상대방의 재산이나 영향력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셋째로 인간질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정의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악용한다. 이와 관련된 두 번째 예시는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자신의 실패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 한다. 이런 행동은 결국 그들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게 된다. 세 번째 예시는 역지사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한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항상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셋째로 인간질하는 사람들을 피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런 부정적인 행동을 범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여기에는 철학적 고찰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며 그 결과로 우리의 인간성을 성장시키고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찰과 노력을 통해 우리는 셋째로 인간질하는 사람들을 피하고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사회와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거짓말쟁이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벌은 그가 진실을 말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다. 이는 신뢰와 진실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첫 번째로, 거짓말은 개인의 신뢰를 파괴한다. 한번 거짓말을 한 사람은 다시는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을 수 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인지를 항상 의심하게 된다. 이런 신뢰의 결여는 사회적 관계를 망치고 사람들 사이의 존중과 애정을 없애버린다. 거짓말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거짓말을 한 사람은 그 거짓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한다. 이는 그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든다. 거짓말은 사람이 자신을 잃고 자신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거짓말은 사회적 분열을 초래한다. 거짓말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깨트리고 사람들을 분열시킨다. 거짓말은 사회적 공동체의 근본적인 원칙인 진실과 신뢰를 파괴한다. 이것은 사회적인 응집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의 분열을 초래한다. 이처럼 거짓말에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준다. 그것은 거짓말이 개인의 신뢰, 자기 인식, 그리고 사회적 유대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우리에게 진실성의 가치를 교육하고
우리가 거짓말을 피하고 항상 진실을 말하도록 격려한다.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정직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신뢰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준다. 내 밥값은 내가 내고 남의 밥값도 내가 내라. 이는 책임감과 성취감, 그리고 남을 돕는 법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내 밥값은 내가 내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의 삶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결과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권장한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항상 타인이나 환경에게 탓하지 않고 대신에 우리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남의 밥값도 내가 내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이는 사회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역할을 인식하게 하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암시한다. 이 말은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교육한다. 따라서 우리에게 스스로에 대한 책임과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모두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육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책임감을 가져야 함을 교육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음을 알려주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우리가 존재의 의미를 찾고 우리의 삶의 만족감을 느끼고 우리가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나중에 큰 코 다친다. 이는 가치 판단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준다. 여기서 힘이 없다는 것은 보이는 능력이나 현재의 위치가 항상 그 사람의 잠재력이나 미래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때 겸손과 이해를 가져야 함을 교육한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너무 자주 사람들을 그들의 외적인 표현, 힘, 능력, 부, 명성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은 오류가 많은 판단 방식이다.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훌륭한 업적을 이루고 보이는 것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종종 보게 된다. 실제로 그 힘이 없는 사람이 언젠가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그 힘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우리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 힘없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반격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준다. 다른 사람의 잠재력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때 항상 겸손하고 이해심을 가져라. 모든 사람에게 존중과 친절을 보여라.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나중에 당신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힘이 없는 사람이라도 항상 존중하고 이해하라. 그럼 언젠가는 그 힘이 없는 사람이 그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인식, 판단, 그리고 행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 본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고 통찰력을 가진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사람들은 정보를 임의로 전달하지 않는다.
그들은 신중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그들의 말은 그들의 행동과 일치하며 그들의 가치와 신념을 반영한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그들이 자신이 들은 정보, 루머, 가십, 비판 등을 임의로 전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나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지 않고 자신이 들은 것을 그대로 반복한다. 그들의 말은 그들 자신의 통찰력이나 경험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한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이해와 경험을 반영해야 하며,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가치와 신념을 반영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이해한 것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며, 우리는 우리의 말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라.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하라. 내가 들은 것을 반복하지 마라. 내가 이해하고 경험하고 통찰한 것에 대해 말하라. 그리고 내 말과 행동이 내 가치와 신념을 반영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행동이다. 남을 헐뜯는 가십은 살인보다도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으나 가십은 반드시 세 사람의 인간을 죽인다. 즉, 가십을 퍼뜨리는 사람 자신,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린다. 여기서 우리는 가심의 위험성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고 이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먼저 가십을 퍼뜨리는 사람에게 주목하라. 그들의 언어는 자신을 손상시키고 그들의 성격을 손상시키며 그들의 명성을 손상시킨다. 이로 인해 그들의 사회적 위치가 훼손될 수 있으며 그들이 감당하기 힘든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십을 듣는 사람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단지 수동적인 청취자가 아니라 가십의 퍼짐을 도와주는 공범이다. 그들이 가십을 듣고 전파함으로써 그들 역시 가십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봐라. 그들은 자신의 명예와 존엄성이 훼손되며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그들의 개인적인 삶은 대중의 앞에 노출되고 그들의 신뢰와 존경은 손상될 수 있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린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이런 가십에 대한 경계를 일깨워준다. 우리의 말은 우리 자신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당신의 말을 조심하라. 가십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가십을 전파하지 마라.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다. 어리석은 자의 노년은 겨울이지만 현자의 노년은 황금기이다. 무슨 의미일까? 이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상상해보자. 또한 이 생각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해보자. 이 문장의 각 단어에는 힘이 있다. 그리고 이 힘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 먼저 어리석은이라는 단어에 주목해보자. 무엇이 당신을 어리석게 만드는가? 무지인가? 혹은 단순히 경험 부족인가? 아니면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충분한 생각 없음인가?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배우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당신이 어리석음을 극복하면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 다음으로 노년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보자. 노년은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시기이다. 당신의 삶의 대부분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이 시기는 또한 당신의 삶의 일부를 반성하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황금기라는 단어에 주목하자. 이는 당신이 과거의 실수를 바탕으로 지혜를 얻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시기를 의미한다.
당신의 삶의 황금기는 당신이 이전에 배운 모든 것을 바탕으로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명심하자. 당신의 삶의 각 단계는 당신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진전하고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기회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삶의 황금기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것을 명심하고 항상 자신의 삶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당신은 결코 어리석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노년은 확실히 황금기가 될 것이다. 중상자는 무기를 사용해서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보다 죄가 무겁다. 무기는 가까이 가지 않으면 상대를 상처 입힐 수 없으나 중상을 멀리서도 사람을 상처 입힐 수가 있다. 이 말은 고요하고 조심스러운 내면으로 들어가라. 자신의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라. 왜냐하면 그것들은 훨씬 더 멀리 가고 훨씬 더 심한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해야. 말은 강력한 힘이 있다. 그것은 당신을 기쁘게 하고 당신을 깨닫게 할 수 있으며 심지어 당신의 삶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말은 상처를 주고 부상을 입히며 심지어 당신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다. 말을 이용할 때는 항상 조심하라. 그것은 당신이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상처를 입히지 않기 위해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당신의 말이 당신을 기쁘게 하거나 당신을 깨닫게 하거나 심지어 당신의 삶을 바꾸는 긍정적인 힘을 가지도록 하라. 말의 힘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신중하게 행동하라. 왜냐하면 당신의 말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삶을 향상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도록 하라. 그리고 당신의 말이 당신의 삶을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냐하면 말은 무기보다도 더 강력하고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라. 비록 때리지는 않았다고 해도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은 악독한 사람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해치지는 않았다 해도 손가락질로 타인을 괴롭히는 사람은 결코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다. 손가락질,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타인을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때로는 조롱, 비웃음, 무시, 비난, 모욕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행위들은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는 없지만 그 피해의 깊이는 종종 물리적인 피해보다 더 깊고 오래가는 상처를 남긴다. 누군가를 때리지 않았다 해서 그 사람이 양심이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신체적인 폭력 이외에도 정신적인 폭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신적인 폭력은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아 더욱 위험하다. 신체적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치유될 수 있지만 정신적인 상처는 사람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다. 손가락질은 사실상 가장 악랄한 형태의 정신적 폭력이다. 그것은 사람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그들의 가치를 무시하며 그들을 모욕하고 그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파괴한다. 이는 결국 사람이 자신을 더욱 비난하고 자신을 더욱 무시하고 자신을 더욱 모욕하는 데 이르게 한다.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을 둘러싼 환경은 언제나 부정적이다. 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긴장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며 항상 비난받을 수 있는 불안감에 사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손가락질을 멈춰야 한다. 손가락질을 멈추고 대신에 이해와 존중을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서로를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를 돕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사람의 도리이며 이것이 진정한 인간성이다.